안녕하세요. 구글 I/O 2025. 정말 AI 발표가 100가지가 넘었다고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맞아요. 정말 숨가쁘게 쏟아졌죠. 그래서 오늘은 좀 이 기술들이 그냥 단순히 뭐가 추가됐다 이게 아니고 우리 인지 능력을 도와주는 파트너 이런 걸로 어떻게 다가오려는지 그 큰 그림을 좀 보려고 해요. 저희가 받은 자료들 보면서요. 좋습니다. 구글이 그리는 AI 미래. 이게 정말 우리 삶이랑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하긴 하죠. 그러니까요. 기회도 있겠지만 또 과제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아마 가장 먼저 확 와닿는 변화는 검색일 거예요. 검색이요? 아, 또 바뀌나요? 네, 이제 그냥 키워드 넣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유럽 여행 갈 건데 준비물 뭐 챙겨야 돼? 이렇게 좀 복잡하게 물어보면요. 네네. AI가 이걸 여러 하위 질문으로 나눠서 종합적인 답을 딱 찾아주는 거죠. 쿼리 팬아웃이라고 하던데. 오, 약간 개인 비서 느낌인데요? 그쵸. 실제로 그 자료에 나온 사례 보니까 LA 가는데 창가 쪽 $500 밑으로 비행기표 찾아줘 했더니 네. AI가 막 12개 항공사를 실시간으로 비교해서 제일 좋은 걸 보여주더래요. 와, 12개를요? 진짜 빠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여행사에 물어보는 시간이 70%나 줄었다고 하니까 이게 그냥 정보 찾는 걸 넘어서는 거죠. 문제 해결 도구. 진짜 그렇네요. 그리고 카메라로 비추면 정보 알려주는 것도 있었죠. 검색 라이브였나? 아, 네, 맞아요. 검색 라이브. 스마트폰 카메라로 이렇게 싹 비추면 카페 기계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고. 아, 그런 거 좋네요. 외국 간판 같은 거 비추면 바로 번역해주고요. 랩스데이 기술이라는데 도쿄에서 간판 딱 비추니까 0.3초 만에 번역되고 주변 맛집 추천까지? 0.3초요. 와, 엄청난데요. 이제 검색이 이제 글자만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까지 이해하는 거네요. 네, 시각 정보랑 통합되는 거죠. 근데요, 이렇게 AI가 다 요약해주고 답해주면 사람들이 웹사이트를 잘 안 누르지 않을까요? 모건 스탠리 보고서 보니까 클릭률이 한 30% 줄 수도 있다던데? 그럼 구글 광고 수익은 어떡하죠? 이게 핵심인데? 네,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지금 구글의 큰 고민거리죠. 그래서 실험하는 게 AI 답변 밑에다가 스폰서 링크 다는 거. 아, 광고를 거기다 넣는군요. 네, 아디다스랑 해봤더니 전환율이 25% 올랐다 이런 초기 결과는 있는데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 기존 광고 줄어드는 걸 다 메울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죠. 하긴 큰 변화네요, 정말. 네, 변화의 시작점인 것 같아요. 이런 똑똑한 검색 뒤에는 결국 그 AI 두뇌 제미나이 2.5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이번에 2.5 버전이 나오면서 성능이 확 좋아졌어요. 특히 그 딥싱크라고 복잡한 문제를 단계별로 파고드는 추론 능력이요. 아, 그 의학 진단 정확도 92% 나온 거요. 그거 보고 좀 놀랬어요. 사람 의사보다 높다니. 네, 실제로 존스홉킨스 병원에서 폐암 CT 분석에 적용했더니 정확도가 92%까지 올라가고 조기 진단율도 34%나 개선됐다고 하니까요. 와, 대단하네요. 단순히 정보 찾는 걸 넘어서 이제 깊이 있는 분석, 추론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크로스 모달 학습? 이것도 흥미로워요. 텍스트, 이미지, 소리 넘어서 미각, 촉각 데이터까지 배운다면서요? 미각 촉각이요? 그건 좀 신기한데요. 네, 고디바 초콜릿 사례가 있더라고요. 제조 데이터랑 소비자 맛 평가 데이터를 AI가 같이 학습해서 신제품 개발 기간을 6개월에서 2주로 줄였대요. 6개월에서 2주요? 와, 이건 산업 현장에도 바로 적용되겠네요. 그렇죠. 활용 분야가 정말 넓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AI가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오는 거, 엣지 컴퓨팅, 이것도 중요해 보여요. 제미나 2.5 플래시. 아, 네. 경량화 모델이죠. 갤럭시 S25 같은데 탑재될 거라고 하던데. 그럼 인터넷 연결 안 돼도 AI 쓸 수 있고 개인정보도 좀 더 안전하고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기기 안에서 처리하니까 반응도 빠르고 보안에도 유리하죠. 그 자료에 나온 것처럼 현장 기술자가 스마트폰으로 기계 소음 듣고 바로 고장 진단하고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죠. AI가 이제 클라우드 넘어 우리 손안으로 들어오는 거네요. 네,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리고 구글 글래스, 아니 스마트 안경이죠. 12년 만에 다시 나왔는데 이것도 참 할 말이 많죠? 네, 구글 글래스 생각하면 기대 반 우려 반이죠. 근데 이번엔 좀 달라 보이긴 해요. 기술적으로는요. 맞아요. 투명 OLED에 라이다 센서도 초소형이고 디자인도 젠틀몬스터랑 겹업해서 훨씬 낫고
배터리도 8시간이면 꽤 길고요. 네. 근데 결국 관건은 그래서 이걸로 뭘 할 건데 이거잖아요. 실용성. 그렇죠. 지난번엔 그게 부족해서 좀 외면받았는데 이번엔 좀 더 실용적인 사용 사례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메이어 클리닉에서 수술할 때 환자 마이탈 사인을 안경에 바로 띄워주니까 효율이 25% 올랐다거나. 오, 의료 현장이요? 네. 아니면 하버드에서 외국어 수업할 때 실시간 번역 자막을 안경으로 보여주니까 학생들이 40% 더 잘 이해하더래요. 아, 확실히 그런 건 유용하겠네요. 뭔가 특정 작업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네, 그냥 정도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요. 근데 역시나 그 프라이버시 문제는 어떡하죠? 이게 제일 걱정인데. 맞아요. 그게 제일 큰 허들이죠. 파리에서 안경 쓴 사람이 남몰래 촬영하다가 기소된 사건도 벌써 나왔고, 아, 진짜요? 벌써요? 네, 이유는 벌써 규제 검토 들어갔다고 하고요. 특히 얼굴 인식 같은 기능은 사회적으로 합의가 쉽지 않을 거예요. 하긴 기술만 좋다고 다가 아니니까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느냐 마느냐가 중요하죠. 균형점을 잘 찾아야겠죠. 혁신이랑 프라이버시 사이에서요. 그리고 AI가 이제 창작까지 하잖아요. BO3? 10분짜리 영상도 쭉 일관성 있게 만든다면서요? 네, 특수효과 비용을 70%나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 영상 제작 쪽은 진짜 큰 변화가 올 수도 있겠어요. 인디 영화 같은 거 만드는 기간이 확 줄어들 수도 있고요. 와, 3개월 걸리던 게 2주 만에 가능하다고 하니. 근데 또 그러면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해요? AI가 만든 건데. 그래서 구글이 싱크 아이디라는 워터마킹 기술을 도입했어요. AI가 만들었다는 걸 표시하는 거죠. 이걸로 디지털 아트 표절이 80% 줄었다는 보고도 있긴 한데 80%요? 효과가 있긴 있네요. 그래도 좀 복잡한 문제일 것 같아요. 네, 창작물의 소유권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될 거예요. 동시에 또 제미나이 API를 확 열어서 개발자들이 쉽게 AI를 쓰게 해주니까. 아, 개발 생태계를 키우는 거군요. 그렇죠. 핀테크 스타트업이 이걸로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쉽게 만들었다. 이런 사례처럼 혁신을 막 촉진하는 면도 있죠. 데이터 출처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트레이스 태그 같은 시스템도 도입했고요. 기술 발전이랑 윤리, 저작권 문제가 같이 가는 거네요. 네, 항상 따라붙는 과제죠. 결국 이 모든 기술 변화가 돈 문제, 그러니까 경제적인 영향으로 이어지겠죠. 구글 AI 울트라 같은 유료 구독 모델도 나왔고. 네, 벌써 15만 명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기업들도 AI 도입해서 효율을 높이고 로펌에서 계약서 검토 시간 확 줄였다는 사례도 있었고요. 그럼 돈을 더 잘 벌게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게 아까 얘기했던 검색 광고 수익이 줄어들 거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아요. JP모건은 2026년까지 20% 감소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아, 기존 사업은 타격을 입을 수도 있군요. 네, 그래서 AI 답변안에 광고를 넣는 실험, 예를 들어 아마존에서 해봤더니 클릭률, CTR이 45% 올랐다는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가 관건이죠. 구글이 스스로 일으킨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지 이것도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정말 수익 모델 자체가 바뀌는 전환기네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쭉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리해보면 구글 I/O 2025는 AI가 이제 단순한 검색 도구를 넘어서서 분석, 창작, 문제 해결까지 도와주는 진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의료나 교육,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그 가능성이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스마트 안경의 프라이버시 문제라든지 AI가 만든 컨텐츠의 저작권, 또 기존 사업과의 충돌 같은 풀어야 할 숙제들도 명확하게 드러난 것 같고요. 맞아요. 스탠포드대 페이페이리 교수도 말했지만 기술의 힘은 결국 얼마나 책임감 있게 사용하느냐에 달린 거니까요. 균형이 중요하죠. 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기를 바랍니다. 이 엄청난 기술 변화의 물결이 과연 여러분의 일상이나 업무에는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우리는 이 변화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